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 강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제발.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 위로 섬뜩한 미소를 짓는 강여사의 얼굴이 겹쳐졌다. 내년이 똑바로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 꼴이 된 거 아니야. 당장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강여사의 호통에 민지는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지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민지의 친정 엄마 선이었다. 그녀는 딸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자 분노에 휩싸였다. 강 여사, 지금 당장 민지한테서 떨어져.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 여사는 비웃으며 선의를 쏘아봤다. 늙은이가 여긴 어쩐 일이여. 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지, 쯔쯔. 선의는 딸을 일으켜 세웠다. 민지야, 가자. 엄마 더 이상 너 이런 꼴 못 봐. 민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선의에게 매달렸다. 엄마, 아니에요. 내가 다 잘못한 거예요. 선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네가 제일 소중해. 더 이상 너를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어. 그녀는 민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집을 나섰다. 사무실 안에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강단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60대 후반의 여자, 철수의 어머니이자 민지의 시어머니인 강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 성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강 여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의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에 다단계 판매원들은 넋을 잃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지의 모습도 보였다. 강 여사는 다단계 판매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지금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두운 집에서 민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홈쇼핑 채널 화면 가득 건강식품 광고가 흘러나왔다. 슈호스트는 활기찬 표정을 지으며 열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온 가족 건강을 책임질 절호의 찬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망설이는 순간, 품절 임박입니다. 민지는 슈호스트의 말을 따라하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단계 제품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여러분,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제가 직접 써봤는데요.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판매 멘트를 연습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 강 여사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민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전화도 안 받고. 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다.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판매 연습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연습만 하면 뭐하니? 실적이 있어야지. 이번 달 실적 아직도 바닥이던데. 강 여사는 매몰차게 몰아세웠다. 노력하고 있어요. 곧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민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강 여사는 비웃듯 답했다.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야. 결과를 가져와 알았니? 강 여사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풀이 죽은 채 휴대폰을 든 손을 덜덜 떨었다. 다음 날 한 오피스텔 안에서 40대 초반의 남편 철수와 30대 후반의 아내 민지가 밝은 표정으로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완벽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감돌았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족이었다. 남편 철수는 번듯한 직장을 다녔고 아내 민지는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적어도 1년 전까진 그랬다. 결혼 후 민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남편 철수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았고 시어머니 강 여사는 그런 아들을 돕기 위해 며느리에게 다단계 판매를 강요했다. 늦은 밤 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혀 꼬인 발음으로 철수가 말했다.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술 많이 마셨어요? 철수는 짜증을 내며 화를 냈다. 당신은 돈이라도 벌어다 줘봤어?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민지는 풀이 죽어 말했다. 쉬운 게 어디 있어. 당신만 제대로 하면 우리 집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철수는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다. 민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뒤적거리다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20대 시절 화가를 꿈꾸던 민지의 그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때 민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 하지만 결혼 후 꿈은 사치일 뿐이었다. 강 여사는 늘 민지를 보면 쏘아붙였다. 여자가 무슨 그림이야? 돈도 안 되는 짓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민지는 스케치북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선희가 민지를 그 집에서 데려온 이후 민지는 선희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시어머니 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내년이 똑바로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저 꼴이 된 거 아니야. 당장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민지는 자신 때문에 남편 철수가 시어머니에게 혼났을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다단계 회사 투자 설명회장에서 쫓겨나는 꿈, 강 여사에게 뺨을 맞는 꿈, 그리고 남편 철수가 자신을 외면하는 꿈. 민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밤새도록 불안에 떨었다. 선희는 그런 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강 여사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침이 밝아오자 선희는 민지에게 제안했다. 민지야, 오늘은 기분 전환이나 할까? 엄마랑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민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선희는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야, 너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잖아. 기억나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와서 그림 그려서 뭐 하겠어요. 민지의 힘없는 대답에 선희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선희는 민지를 데리고 공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다. 미술관에는 지역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지는 그림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다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정원이 그려져 있었다. 민지는 그림을 보며 잃어버렸던 꿈을 떠올렸다. 한때 그녀는 캔버스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놓는 화가였다. 하지만 결혼 후 꿈은 사치일 뿐이었다. 민지야, 다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저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희는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괜찮아. 민지야.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항상 곁에서 응원할. 그날 저녁 철수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지금 어디야? 왜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어? 나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당분간 엄마랑 같이 지낼 거야. 철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선희가 휴대폰 너머 철수의 목소리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내 딸을 찾지 말게. 마지막 경고야. 그 이후 철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민지는 선희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불안에 떨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강 여사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선희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혹시 강 여사가 하는 다단계 회사에 대해 아는 거 있니?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선희는 딸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강 여사는 딸의 순수함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선희는 민지에게 다단계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지야. 강 여사는 회원들을 속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 그 여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민지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그녀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런 짓을...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선희는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강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료들은 강 여사에 대해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다.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선희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강미란. 30년 전 강력계 형사였던 선희에게 덜미를 잡힐 뻔했던 다단계 사기꾼이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강 여사. 그 여자.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해. 선희는 동료들과 함께 강 여사의 다단계 회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선희는 다단계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한 남자에게 연락을 받았다. 남자는 자신을 조력자라고 소개하며 강 여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희는 조력자를 만나 강 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조력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돕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그의 도움을 받아 강 여사의 악행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약속 장소에서 선희는 조력자를 만났다. 조력자는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선희에게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강 여사는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하고 회원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악마입니다. 선희는 조력자의 말에 분노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왜 저를 돕는 거죠? 조력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선희는 다단계 회사 내부 조력자, 그와 손을 잡고 강 여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선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렸다. 강 여사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가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소가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희는 분노했다. 그녀는 정말 악마 같은 여자군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선희는 그에게 다단계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강 여사의 비밀 장부와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을 복사해 선희에게 전달했다. 선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안전을 걱정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돕는 거죠? 선희의 질문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도 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부인, 저의 어머니, 장모님까지 제 가족을 파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선희는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와 함께 강 여사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다. 어느 날 선희는 민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민지야, 내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보고 싶구나. 민지는 망설이다. 다락방에 보관해둔 스케치북을 꺼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스케치북을 펼치자 20대 시절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희는 딸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민지야, 너는 정말 재능 있는 화가였어. 왜 이 재능을 썩히고 있었니?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희는 민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지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자 희망이야. 선희는 민지에게 그림 도구를 선물하고 그림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민지도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 붓을 들기 시작했다. 캔버스 앞에 앉자 잊고 지냈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조력자는 익명의 메신저를 보냈다. 강 여사는 곧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새로운 상품을 공개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할 겁니다. 선희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선희는 다단계 회사 투자 설명회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 갈고 닦았던 변장수를 이용해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선희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투자자들 사이에 섞여 앉았다. 강 여사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건강식품은 기적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될 겁니다. 강 여사의 말에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선희는 강 여사의 거짓말에 분노하며 그녀의 악행을 폭로할 기회를 엿봤다. 설명회가 끝난 후 선희는 몰래 강 여사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며 강 여사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 그러다 선희는 강 여사의 컴퓨터에서 블랙리스트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에는 다단계 회사 회원들의 개인 정보와 투자 금액, 그리고 강 여사에게 돈을 상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선희는 블랙리스트를 USB에 복사한 후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선희에게 조력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강 여사가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선희는 경악했다. 뭐라고요? 당장 막아야 합니다. 강 여사가 내일 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출국할 겁니다. 그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선희는 즉시 과거 동료 형사들에게 연락하여 강 여사의 출국을 막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다. 다음 날 밤 선희와 그녀의 동료들은 인천항으로 향했다. 그들은 항구 곳곳에 잠복하여 강 여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멀리서 강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선희는 숨을 죽이고 강 여사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강 여사,
당신을 체포합니다. 선의의 외침과 함께 항구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 여사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감히 날 건드려? 경호원들이 선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선의의 동료 형사들이 재빠르게 제압했다. 하지만 강 여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의를 밀치고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선의는 강 여사를 쫓아 항구 곳곳을 누볐다. 그녀는 30년 전 강 여사를 놓쳤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선의는 마침내 강 여사를 붙잡았다. 이제 끝이야. 강 여사. 선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강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다단계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선의와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경찰들과 함께 사무실에 들이닥쳐 강 여사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증거들을 제시했다. 선의의 등장과 함께 다단계 회사 회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선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단계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회원들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당은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데려온 새로운 회원의 돈을 빼앗아 나눠 갖는 것이죠. 선의의 말에 회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선의는 이어 다단계 회사의 상품 판매 방식에 숨겨진 함정을 설명했다. 여러분은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시중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은 돈을 벌기는커녕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잃게 될 겁니다. 선의의 말에 몇몇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단계 판매를 시작한 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정적으로 선의는 강 여사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가짜 성공 사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강 여사는 마치 다단계 판매로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입니다. 실제로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의는 다단계 판매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회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강 여사님의 말을 믿고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과 절망뿐이었죠.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 강 여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어머님은 저에게 내가 똑바로 못해서 우리 아들이 저 꼴이 됐다며 끊임없이 자존감을 깎아내렸어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속아 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민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다단계 회사 회원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민지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다단계 회사를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강 여사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꿈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민지는 과거 화가를 꿈꿨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회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강 여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꿈을 되찾으세요. 민지의 진심 어린 외침은 다단계 회사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순간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계속 수입이 마이너스였어요. 강 여사가 제가 일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 사기였어요.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다단계 회사 회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 여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저편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몰래 숨어있던 철수가 도망가는 소리였다. 경찰들은 철수를 체포했고 그는 묵묵히 수갑을 찬 채 사무실을 나섰다. 사건 이후 민지는 철수와 이혼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선희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아 화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지는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다단계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민지에게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전시회에는 선희도 참석했다. 그녀는 딸의 그림을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정말 잘 해냈어. 이제 너는 진정한 화가가 된 거야. 선희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안겼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선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지와 선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